안녕하세요. 15분 정도입니다. 중국 최고의 연서로 불리는 추배도, 이것은 중국 당태종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당대의 뛰어난 천문관이자 역술가 그리고 점성술가였던 이순풍 원천강 두 사람에 의해서 중국 미래를 점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총 6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5개 장에 대한 해석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56상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개의 강좌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56상을 이해하면은 나머지 4개는 쉽게 다 해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56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다 끝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56상은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가 인류 최후의 전쟁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 최후의 전쟁을 그리고 있는데, 전쟁, 종말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기미, 60갑자로는 기미, 그 다음에 수지비계를 여기다 이제 갖다 붙였는데, 그리고 내용 자체가 요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날아다니는 것은 새가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닌데, 전쟁을 하는데 병사를 쓰는 전쟁은 아니고 일종의 컴퓨터 게임과 같이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이거에 대해서 이순풍 원천강이 자체 노랫가락으로 또 이렇게 가락을 지어서 또 설명을 하기를, 이 전쟁 자체가 영역, 전쟁이 벌어지는 영역 자체가 엄청나게 큰 범위에 걸쳐서 이루어져서 화가,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서 핵심적으로 금모목공이라는 두 존재가 나와서 공활롱, 그래서 짓는다, 그런 뜻이. 환은 뭐예요? 환상이야. 환상을 지어서 희롱한다, 그런 뜻이요. 희롱, 롱자는 희롱한다. 환상을 지어서 희롱한다, 이런 개념은 롱이라고 해서 이 글자가 금모목공 공활롱,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금모와 목공은, 금모가 엄마고 목공이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식이에요. 자, 자식인데, 근데 이게 같은 편이어야 되잖아요. 자식, 엄마와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전쟁을 하는 거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둘이서 전쟁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 둘이서 전쟁을 하는데 입에서 불을 내뿜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들을 들고 있으니까 이 둘이서 전쟁하는데, 이 둘은 쌍둥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가 전쟁을 하는데, 그 쌍둥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쌍둥이가 전쟁하는데, 이 쌍둥이 전쟁에 대해서 이 공활롱하는, 그러니까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넘나들면서 전쟁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도 인류 종말 전쟁을 영화로 3부작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네오라고 하는 신세대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인류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데, 그때 이 싸우게 되는 대상이 스미스라고 하는 존재라는. 스미스는 이제는 원래 매트릭스의 관리자였는데, 감시자였죠. 감시 프로그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오를 복제한 거라 그런 거죠. 쌍둥이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서 싸우는 거, 최후 전쟁을 하는 게, 매트릭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매트릭스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아직도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1, 2, 3부작을 보면 그 전쟁이 현실과 가상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를 보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트릭스 영화는 SF 영화의 한마디로 심오한 철학적 사유 체계가 사실 담겨 있어가지고, 단순히 그냥 SF 영화라고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심오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더 정확히 그러면 이 이렇게 쌍둥이라는 이 개념과 그럼 근모 목공은 또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걸 알아야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인류 최후의 전쟁이고 종말 전쟁이라고 하게 되냐면은 지금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우주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쟁의 범위가 어떤 지구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변화의 원리를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을 계속 이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우주는 하나의 알에서 출발했습니다. 알에서 이렇게 알이 있는데 우주알이 있어요. 우주알. 이 우주알이 있어가지고 우주알 그러면은 이렇게 돼 우주알. 우주알이라는 거 코스믹 에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그 우주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빅뱅 이론을 잘 아시는 분은 이 우주가 뭘로 시작했습니까? 하나의 그 알로부터 시작했어요.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게 인플란. 왜 인플라톤이라고 하냐면은 인플레이션 빅뱅 인플레이션 이 하나의 알이 인플라톤이라는 하나의 알이 인플레이션 빅뱅으로 폭파한 거예요. 터져 나가면서 이 우주가 생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걸 우주알이라고 이렇게 볼 때요. 이 우주알이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알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우주알이 있는 곳이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할 때 이 우주알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폭발을 했다. 폭발할 때 이 우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확장이 될 때에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은 이게 되는 거요. 자, 이렇게 할 때 맨 처음에 생성된 세계는 가상 세계가 생성이 됐어요. 매트릭스 세계가. 가상 세계. 이게 이제 홀로그램 세계라고 하는 게. 홀로그램 세계가 이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우주론입니다. 우주론. 자, 이건 현대 우주론하고는 우리 그 동양에서 또 서양의 그 비전 철학들, 제가 지금 비전 철학 가지고 해석하는 그 비전 철학에서 보는 우주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우주 물리학보다 더 뛰어나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가 처음에 빅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우주알이 있어가지고. 우리 현대 우주 물리학과하고 비슷하죠. 우주 물리학적 개념으로는. 근데 처음에 생긴 세계는 이 가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가상 세계, 홀로그램 세계. 그래서 이 가상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세계가 이 현실 세계.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뭐 같이 생겼어요? 눈 같이 생겼죠. 여기 눈동자 있고 홍채 있고 뭐예요? 눈 흰자위가 있어요. 이렇게 눈처럼 생겼다면 그 눈동자 안에 요게 씨앗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씨앗이 있어가지고 터져 나온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요 세계, 그러니까 요게 하얗게 지금 돼 있는 요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란 말이에요. 현실 세계. 자, 그래서 우주알이 터져가지고 인플라톤이 터져가지고 이게 현실 세계. 피지컬 세계라고 그래서 피지컬 세계. 피지컬. 좀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피지컬 세계란 말이야. 이게 현실 세계.
현실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 그 피지컬 세계는 가상 세계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느낄 때 이 현실 세계를 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 홀로그램 세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마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할 때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의 기초에서 몸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마음이라는 거는 다음에 진행하고, 일단 여러분의 몸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 가상 세계의 존재로 나왔다가 현실 세계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알 속의 존재가 가상 세계의 존재라, 그 다음에 현실 세계의 존재 이렇게 확장돼 나온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럼 또 다른 나가 있었다는 거냐? 요게 있어가지고 홀로그램으로 있는 이게 있어가지고 요걸 토대로 여러분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쭉 이렇게 개통이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이 알 속에 있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에, 이렇게 나올 때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인간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있을 때에 이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인데 저를 크게 이제는 해가지고 요걸 봅시다. 이렇게 봐가지고, 자, 지금 형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형국이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돼? 자, 얘가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좀 색깔을 넣겠습니다. 자, 여기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색깔을 이걸로 넣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얘다라고 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얘가 이게 지금 이거 바깥에 있는 저기 피지컬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가 몸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가상 세계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왔어요. 아니, 그럼 몸속에 가상 세계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의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의식이 이 실제로 우주 전체로 볼 때의 그 가상세계가, 바깥에도 가상세계가 있지만은 실제 여러분 몸 안에도 또 가상세계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발산, 이거는 수렴이란 말이야. 각 개체로 수렴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의 나야. 그래? 이게 여러분의 나잖아요. 나라고 할 때 이렇게 수렴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요게 또 생겨. 알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생기는 게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몸 안에 홀로그램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아스트랄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스트랄계. 이것은 홀로그램 세계, 가상 세계. 요게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가, 바깥에 있는 매트릭스가 바깥에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에 복제가 되는 식으로 투사가 돼서 여기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여러분 실제로 몸 안에 홀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가상세계 안에 또 알이 하나가 또 생겼다. 우주알이 생겼어. 여러분 몸 안에. 요런 상태, 지금,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은 계속 그 가상세계 홀로그램과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의식은 계속 가상세계 홀로그램에서 막,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계속 그 안에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가상세계 홀로그램 안에서 계속 작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또 알이 생겨가지고 이 알로부터 또 사람이 나와. 이렇게 또 이 알이 또 터져가지고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하얀 게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터져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얘가 있고 여러분의 이게 있으니까 원래 여러분의 이거는 이거잖아요. 이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걸 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대. 크다, 클 때자, 대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몸 안에서 조그맣게 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걸 소라고 하는 거예요. 소. 근데 대와 소는 결국 이걸 복제를 해서 여러분이 나온 건데,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는 건데, 나와서 자란데, 그 안에 나온 그거 안에 또 요게 또 알이 생겨가지고 또 나오니까 이 구조로만 보면은 요거와 요거의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계에서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다. 지금 이 세계는 무슨 세계? 이 세계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잖아요. 이 사람 중에 여러분은 그냥 하나일 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 하나의 그 알이 77억으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개념상으로.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은 그냥 77억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이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우주의 주인이야. 요때는. 그렇죠? 요때는 어떻게 돼? 이거는 여러분이 자신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주알이잖아. 우주알이 몸 안에 생겨가지고 나온 거니까 이게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깨고 나오면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고, 요 상태는 그냥 일반 주인이 아닌 뭐예요? 주인이 아닌 나고 이건 뭐예요? 우주의 주인인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우주의 주인이 아닌 나와 우주의 주인인 나.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우주가 되는 거죠. 새로운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건 뭐예요? 구우주. 이건 옛 우주. 옛 우주에서의 여러분은 하나의 존재였고, 이건 뭐예요? 새 우주에서의 유일한 존재. 그게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새 우주의 유일한 존재, 창조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로. 그러니까 이런 형국이니까 결국 뭐예요? 옛 우주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요게 무너지면서, 이게 여러분이 요거로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 요게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 나고 이게 새로운 난데 미래의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쌍둥이란 말이에요. 같은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드는 같은데 그 드러난 형국이 틀리는 거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떠냐면 요 상태라는 거죠. 요 상태. 그러니까 요 상태니까 모든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야? 모든 인간이 요런 상태니까 저도 이런 상태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이런 상태니까, 모든 인간이 뭐야? 모든 인간이 자기 안에서 자기의 창조주와 싸우는 거야. 자기의 창조주로 나오는, 그러니까 새 우주의 주인으로 나오는 나와의 싸움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존재로부터 이 존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존재와 이 존재가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게 돼서 이 존재는 뭐예요? 스미스죠. 기존의 관리자였잖아요. 관리자였고 에고에 뭉치고 했잖아요. 근데 이 존재는 네오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스미스가 되는 거고 얘가 네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얘가 스미스가 있는 거고 네오가 있는 건데, 그런데 얘는 뭐예요? 이 둘 다 사실은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자궁이 있어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그 얘가 스미스고 얘가 그 네오가 돼서 둘이서 이제 싸우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와 이전의 시대에서 그 싸움이 되는 그런 형국이다, 그런 얘기.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억이 다 이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나를 이기는 거죠. 그건 누구를 이기는 거야? 옛 나를 이겨야 되는 거야, 새로운 나가. 그럴 때 우리가 이 새로 나오는 나를 이걸 정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도령. 우리가 정도령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걸 정도령이라고 하는, 요렇게 나오는 걸 정도령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도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정도령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우주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령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지금 지금 어떻게 되면 모든 사람 속에, 모든 사람 몸 속에 우주알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왜냐면 모든 사람 몸속에 우주알을 생성을 시켰어, 이 우주가. 그게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야, 그냥. 왜 있냐고 한다면, 왜 있는지 제가 알겠어요. 그 메커니즘이니까 생긴 거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우주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우주알에 진짜 여러분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주알을 깨고 나오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그 자신인데, 그게 바로 정도령이에요. 얘가 정도령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에 요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걸 잘 보시면은 요게 정도령 이거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요게 태어나는 거잖아. 요게 태어나니까 요게 머리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머리 위로 올라오는 요거고 태어나는 거고, 알을 깨고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건 나고. 그렇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런 근모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숙주가 되는 거니까 내가 여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 이게 근모가 되는 거고, 근모. 이거는 목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근모고,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이게 그 자궁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매트릭스 세계, 홀로그램 세계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홀로그램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트릭스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트릭스를 자궁이라고 그랬죠. 배양기. 그러니까 홀로그램이 배양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라는 거가 왜 자궁이다, 배양기다라고 번역이 되냐면은 바로 그 홀로그램 매트릭스 세계에서, 가상세계가 자궁 역할을 해가지고 다시 그 알을 생성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실 인간의 몸속에 바로 이 홀로그램 세계, 빨간 세계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알이 만들어진 뒤에 그 알이 위로 나와서 깨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홀로그램 세계가 그 자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상세계 자궁을 가진 존재는 여자지, 여자는 자궁이 있잖아요. 남자는 자궁이 없고. 그러니까 이 가중자 여자니까 이 여자가 이게 근모라는 거죠. 근모. 이게 근모고, 나오는 존재는 이게 목공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 여자니까 이 여자가, 이게 그러니까 근모. 그러니까 근모는 뭐의 대명사예요? 정도령을 낳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여자야, 여자.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남자이시면, 할아버지, 제 15분 정도는 지금 들으시는 분이 할아버지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도 나이도 좀 들었지만, 7, 80대 노인분도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그 남성 노인분도 엄마가 돼서 낳는 거야, 누구를. 자기 자신을 낳는 건데, 그 자기 자신을 낳는 그게 알이 있어서, 우주에 알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데, 그게 정도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요게 목공이고,
그러니까 금모는 남자든 여자든 외관이 뭐든 상관이 없어. 여자니 자궁을 형성해서 나오게 하는 거니까 다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여자. 그게 상징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게 그 나는 것은 새가 아니고 하는 거 물고기 아니면 이건 다 상징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서 물고기가 나오는 게 여기 그 가슴 차크라란 말이에요. 가슴 차크라. 여기 가슴에 있는 여기고 물고기고 여기 머리는 지금 새가 있잖아요. 새. 그러니까 뭐야? 딱 똑같잖아요. 여기 새가 있고 여기 물고기가 있는 게 물고기는 어디? 요걸 가져와 보면은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은 요걸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거 요걸 그냥 가져가서 딱 붙이면 여기 요 위치가 이렇게 가슴이 있는 데가 물고기고요. 여기 가슴이 있는 데가 여기 물고기를 상징하고 요 새가 있는 데는 여기 새를 상징하잖아요. 이게 이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금방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요 물고기가 있는 게 가슴, 새가 있는 것을 새가 여기 새잖아. 새.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구조가 여기서 그러니까 네 번째 차크라에서 그 일곱 번째 차크라 나올 때까지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나의 전쟁이다. 그런데 이 나와 나의 가상세계의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내 몸 안에 가상세계도 있지만은 지금 우주적으로 가상세계가 있어서 서로 연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내가 내 가상세계, 내 몸 안에 있는 가상세계에 들어가면은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가상세계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만나고 싸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뭐예요? 이 지금 지구인들이 다 엮여져 있단 말이야. 지금 하나로.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어둠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 스미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구세계 파괴되지 않으려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에라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하는 스미스가 있단 말이야. 그게 마귀란 말이야. 마귀가 누구야? 그 악마 사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나를 가리키는 거야. 나를. 왜요? 정도령으로 변하지 않으려는 나가 마귀 사탄이에요. 그게 스미스예요. 정도령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다 깨부수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게 그게 스미스인데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인데 그 마귀 사탄이 누구야? 그것도 나지. 그러니까 나와 나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것을 극기복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가상세계로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어때? 전 지구적 전쟁, 우주적 전쟁이야. 사실 전 우주적 전쟁, 전 우주의 전쟁으로 지금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상세계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온 우주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어떤 스미스로 변하는 머리가 헷가닥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 현실 세계도 그런 식으로 파괴를 한다 이거지. 가상세계의 그 상황 자체가 현실세계로 그대로 다 투영이 돼가지고, 원래 이 현실세계는 뭐였어요? 가상세계가 투영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상세계 변동이 현실세계에 계속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상황에서도. 왜냐면 우리들 각각의 가상세계에 들어가면 이 가상세계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가상세계는 시공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가상세계의 그 변화가 현실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들을 주면서 현실세계도 막 그와 유사한 현상들이 막 발생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옛 우주가 종말하고 새로운 우주가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최후전쟁이다. 이게 이런 개념의 그 전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아야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 금모라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모라는 게 나고, 금모가 엄마고, 태어나는 애가 목공이니까 그게 정도령이다. 그런데 왜 목공이라고 하냐면은, 왜 금모와 목공이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 목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모는 금이잖아요.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몸에는 뭐가 많이 있다는 거요? 금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몸에는. 그렇죠? 여러분을 금모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요? 여러분의 몸에 지금 금이 많아요. 광물이 원석들로 많아. 근데 목공은 뭐냐? 그러면 금모라고 하는 것은, 금모는 이게 몸에 금이 많은 여자라 그런 뜻이에요. 몸에 금이 많은 여자, 많은 엄마가, 몸에 금이 많은 엄마가 금모야. 그러면 목공은 뭐다? 목공은 다른 그 설화에서 봤지만 나무꾼이 되기도 하고, 또 집을 짓는, 초가집을 짓는 아이로도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무꾼이 되거나 초가집을 짓거나 땔감을 가져오는 나무꾼이 되거나, 그건 뭐 나무를 베가지고 뭔가 해서 초가집을 짓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목공인데, 이 목공이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해서 설화에서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데, 이 목공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뭐냐? 목공은 결국 송이에요. 소나무를 뜻해. 그러니까 목공은 송인데, 목공은 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잖아요. 소나무. 자, 소나무는 이렇게 그래서 송가전이라는 표현이 있는 게, 우리 그 격압요락의 송가전, 송씨 집안의 다시다, 그런 뜻이 그런 저기가 있어요. 자, 송가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송은 뭐? 소나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를 뭐라 그러면, 나무는 그냥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나무 열매가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무를 목이라고 하고, 나무 열매를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지점이 송가전이라고 하는 건데, 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소나무가 있다 그러면 소나무가 있다. 송은 소나무잖아요? 그럼 소나무 열매는 뭐예요? 송과잖아, 송과. 그렇죠? 송과. 그러니까 송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솔방울이잖아, 솔방울. 솔방울이 어떻게 생겼어요? 솔방울 옆에 그 소나무 가시 같은 소나무 그 잎이 쫙 뻗으면서 일종의 태양처럼 생겼어. 근데 송과가 어디 있어요? 송과가 여러분의 뇌에 있잖아. 송과체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게 송가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송과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단전, 6번째 차크라, 여기가 송가체야. 그걸 송가체라고 하는 거예요. 송가체. 여러분의 머리에 송가체가 있는데, 여러분의 두뇌의 중심에 송가체가 있어요. 그 솔방울이 있는 곳이, 거기가 바로 송가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바로 이 아이가 거기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의 알이 머리에 와서, 이 아이가, 요 존재가 알을 깨고 나오는 위치가, 거기가 송가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목공이라는 거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공이 송이고, 그럼 그게 소나무고, 그럼 소나무 열매가 금이고, 그럼 소나무 열매로서의 금이 있고, 또 금모가 가지고 있는 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금이 어떻게 돼? 이 금과 금이 있어. 그런데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금, 열매라는 그 금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금이, 그것이 그 버전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버전업을 시킬 때에 그것이 불로 가지고 가지. 이 금이라고 하는 금의 변성은 어떻게 시켜? 금을 어떻게 다뤄야 돼? 불로 녹여야 돼. 불로 녹여서 연금해야 된단 말이야. 연금.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아이의 몸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금동옥녀라고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금동옥녀. 그래서 우리가 이 목공을 갖다가 우리 선조들은 금동이라고 하고, 또 금모를 갖다가 우리 선조들은 옥녀라고 했다. 왜 그러냐면은 목공의 몸이
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 목공의 몸이 금이다. 황금이다. 황금이에요. 황금. 자, 황금으로 만들어지니까 목공의 몸이 황금이다 보니까 금모에 있는 금을 추출해 가지고 황금으로 바꿔. 금모에 있는 옥들을 추출해서 황금으로 연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연금을 내 가지고 딱 그 몸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송가지. 목공의 몸이 송과잖아요. 목공의 몸이 소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소나무 열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치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목공의 몸이 그러니까 송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그런데 그래서 그게 목공의 몸이 송가니까 소나무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 열매가 솔방울이잖아요. 솔방울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씨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달걀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개념이라 이것이 송가. 그래서 이것이 목공의 몸이 황금 메탈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목공의 몸을 만들려면은 고도의 금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몸에 있는 금들을 고도화시켜서 목공의 몸을 만들 수 있는 금으로 변성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금과 금의 싸움이 있는 거죠. 금과 금의 싸움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스미스라는 이 사람의 스미스잖아. 이게 스미스? 나와 쌍둥이인 스미스가 뭐야? 스미스라는 이 명칭이 뭐야? 대장장이야. 대장장이. 이게 대장장이라는 이걸 번역하면 대장장이에.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대장장이라는 뜻이야. 그게 왜 대장장이겠어? 얘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얘가 지금 네오를 이기려고 지금 엄청나게 에너지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지금 뭐예요? 계속 흡수해드렸잖아요. 계속 흡수하면서 뭐예요? 엄청난 몸의 능력이 폭증하고 있잖아요. 얘가. 그게 뭐예요? 얘가 지금 대장장이라고 해요. 대장장이?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장장이가 하는 일이 연금하는 거잖아요. 연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금과 금의 싸움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유병사기다. 우리 선조들의 신유병사기다 할 때 그러니까 병사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뭐다? 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병사는 우리가 여기서 병사는 실제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금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요. 사금을 얘기하는데 그게 칼창, 낫, 바늘, 도끼 이런 것들은 다 막 금인데 그 금들을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그 산신령 얘기해서 나무꾼 산신령 얘기해서 쇠도끼가 은도끼가 되고 은도끼가 금도끼가 된다고 하는 이 이치가 뭐야? 얘 대장장이가 지금 뭐라고? 대장장이가 지금 쇠도끼를 은도끼로 만들고 은도끼를 금도끼로 만들면서 얘가 뭐야? 네호의 수준을 쌓으면서 싸우는 이 과정 자체가 뭐야? 연금하는 과정이에요. 연금하는 과정.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금을 하면서 금 안에 있는 일종의 유전적 구조를 변형시키는 과정이에요. 사실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신묘한 얘기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싸움 자체가 그래서 내 안에서의 싸움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금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금들은 뭐야? 낮은 수준의 금이 있고 내 몸 안에 높은 수준의 금이 있는데 그걸 불을 넣어가지고 마치 대장장이처럼 불을 넣어가지고 그 낮은 수준에 있는 금을 높은 수준의 금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막 대장장이가 막 두드릴 때 그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떡떡떡 뚫리고 다시 물에다 넣고 물에다 넣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수승화강이고 수화기제고 감리교구다 이런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몸이 단련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정도령이 그러한 황금 메탈체로 나온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오려면은 금들을 고도의 금으로 그렇게 재련을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일종의 금들의 투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현상에서는 마치 전쟁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지. 현상계는 투영이 어떻게 돼?
뭐 2차 세계대전, 뭐 1차 세계대전, 그런 전쟁하는 거, 불과 대포 쏘고, 뭐, 금속들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불과 금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또 투영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 본질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금들의 전쟁이라고 하고, 그 금들의 전쟁은 연금술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연금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DNA를 신의 DNA로 다시 각인을 시키면서 그 연금술적 변성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이 전쟁의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춰진 이치를 어찌 알겠습니까? 자, 원래 오늘 황도 12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하다 보니까 여기 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 강의들이 다 이걸 주제로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요. 참,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겠죠, 정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